고려대학교 지식의 날개 KU 논리지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이상민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메타버스, 이제는 익숙한 용어인데요. 메타버스 하면 저는 애기들이 많이 하는 놀잇감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심리상담을 진행하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메타버스 심리상담 서비스가 고려대학교에서 최초로 제공되고 있는데 이를 최초로 도입하신 분이 이상민 교수님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제가 메타버스 심리상담이라는 게 처음 제가 도입했고요. 굉장히 생소하죠, 사실. 네, 특히나 사실 심리상담이라는 용어 자체도 세월호라든지 가습기 살균제,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 이런 거에 의해서 한국 사회에서 이제 많이 등장한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위클래스, 위센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전문 상담 교사와 전문 상담사들이 2006년부터 배치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예요. 그러면서 심리 상담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익숙해졌고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기존의 면대면 상담보다는 비대면 상담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메타버스 상담에 대해 익숙한 젊은 친구들이 생겼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메타버스 심리 상담을 준비하게 되고 제공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심리 상담을 하러 간다고 하면 좀 이상하게 보는 경향은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보게 된 기사에서는 유튜브 등지에서 심리 상담이나 마음 건강 문제와 관련된 콘텐츠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가는 것도 일반 병원에 가는 것처럼 느끼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심리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해서 편견이 없어졌는데도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사용해서 심리 상담을 진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맞아요.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편견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보기에는 오은영 박사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심리 상담 하면은 저 사람도 심리 상담 받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성에 있어서는 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심리 상담 받으려면 대학 상담 센터를 가야 되는데 좀 약간 기다려요.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별하게 필요로 한다고 하지만 내가 이걸 갖다 보여줘도 돼? 하는 이런 불안감? 이런 것들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연구에 따르면 사실 한 3분의 2 정도, 원래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중에 3분의 2 정도는 아직도 자기의 심리적인 문제를 전문가한테 상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메타버스 심리 상담은 진짜 말 그대로 가상현실에서 똑같이 상담실을 갖다 구현해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고요. 특히나 익명성이 보장이 돼요. 그죠? 자기 아바타로 자기를 표현하니까 자기 자신의 얼굴이라든지 걸 노출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메타버스라고 하면 게임이라고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상담이 되는지 잘 와닿지가 않아요. 좀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이걸 하는지. 그 게임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제페토라든지 아이프렌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런 플랫폼이. 근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메타포레스트라는 플랫폼을 한번 보면은 아마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갓생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앞으로 갓생님과 함께 상담을 진행하게 될 상담사 희망입니다. 여기는 집단 상담실입니다. 이곳에서는 다수의 내담자가 모여 집단 상담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저희가 앞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눌 개인 상담실로 들어가 보실까요? 이곳이 저희가 앞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눌 개인 상담실입니다. 메타포레스트에서는 의자에 앉아서 상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상담 전용 기능들이 있어요. 먼저 표정인식 기능을 통해 카메라에 저희의 실제 표정이나 얼굴의 움직임이 아바타에 반영이 되어 보이는데요. 제가 움직이고 고개를 끄덕여 볼게요. 어때요? 아바타가 움직이고 있나요? 네. 표정이랑 고개짓도 변하네요. 지금까지 메타포레스트 이용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이제 접수 면접지에 적어주신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아바타가 얼굴 표정을 인식해서 감정을 투영하고 아바타인 상담자와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이거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현재 메타버스 심리 상담은 이제 그 연구하고 함께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중심돼서 하고 있는 거는 사범대학교 학부 학생들만 중심으로 해서 걔네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한 달 전쯤에 이제 국제처하고 함께 우리가 연결을 해가지고 정부 초청 장학생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고대학생 중에 한 100명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학생들인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대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범대 말고 다른 단과대에서 연락이 와서 자기네 단과대에도 확대해 줄 수 있냐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하면 좋으니까 확대해볼까 지금 내년쯤에는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상담 인력일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외국인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저희가 그래도 다행인 게 이제 중국어 할 줄 아는 상담자, 그 다음에 우크라이너, 러시아어 할 수 있는 상담자들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하고, 한국 상담자도 한 7명 정도가 확보가 돼 있는데, 이게 결국은 사람의 그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담자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마 전체 고려대학교를 확대할 수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타버스 심리상담이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교수님이 이 메타버스 심리상담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연구는 어떤 건가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연구했던 게 거의 상담 과정과 효과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메타버스 상담 과정에서 어떤 요인들이 상담 효과를 증진시키는지, 이게 큰 제 연구의 주제고 토픽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메타버스 심리 상담의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요. 익명성이 보장되고 그 다음에 자기 개방을 잘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럴 때 어떤 조건이 충족됐을 때 좀 더 이 심리 상담이 효과적이고, 또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이런 심리 상담이 효과가 없는지 알아보는 연구가 제 중점되는 연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좋은 상담 효과를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나요? 상담자의 경력과 같은 건가요? 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상담자가 오랫동안 상담을 해보고 경력도 막 좋으면 훨씬 더 상담을 잘하고 그래서 상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연구에 의하면은 물론 상담자의 경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상담자, 내담자 간의 치료적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치료적 관계를 맺는 게 실제로 가장 강력한 상담 효과가 나타나고요. 상담 효과가 나타나니까 당연히 내담자가 가지고 있었던 현재의 문제 증상 이런 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치료적 관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뭐죠? 치료적 관계라는 거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합의된 상담 목표를 가지고 서로를 신뢰하면서 라포를 맺는 거 얘기예요. 라포라고 많이 들어봤죠? 이러한 라포, 그러니까 치료적 관계를 통해서 내담자들은 자기가 안전하다, 무슨 얘기를 해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온전하게 자기의 어려웠던 일이라든지 혹은 현재 내 마음속에서 진행되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거나 혹은 막 왜곡되거나 뭐 이런 것들을 개방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개방하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가 나를 탐색하게 되거든요. 나의 문제는 무엇 때문이구나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상담 효과로 이끌어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메타버스 심리 상담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혹시 왜죠? 그 이유는요, 우리가 메타버스 심리 상담을 진행하면서 상담 끝나거나 아니면 중간에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메타버스 심리 상담하니까 어떠냐? 라고 하니까 많은 수의 학생들이 메타버스 심리 상담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자기가 남들한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거를 개방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내가 이걸 갖다가 사실은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했던 비밀인데 이 메타버스 심리 상담에 상담자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개방할 수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사실 전화 상담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생명의 전화라든지 뭐 많이 알 거예요. 이거 자살 관련해서 그것도 익명성이 보장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전화 상담과는 메타버스 상담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전화 상담은 누가 보이지 않잖아요. 전화로 목소리만 듣는데 이 메타버스 상담은 이제 아바타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아바타가 굉장히 소중해요. 나를 갖다가 반영하고 그 다음에 상담자 아바타가 고개를 끄덕거리고 막 이렇게 눈을 찡긋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실존한다는 느낌? 아바타가 나한테 정말 투영된다는 느낌을 보고했어요.
실제로 사범대에서 제공하는 상담은 현재 5회기를 기본으로 하고 조금 더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한테 익스텐션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5회기만의 상담 효과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고요. 실제로 우리가 아까 정부 초청 장학생 얘기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 100명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상담을 할 생각이 있냐? 사실은 이메일 잘 확인하지 않잖아요. 근데 거의 5분의 1, 20% 정도가 나 이거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사범대 학생도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매 학기 많이 할 수는 없거든요. 한번 모일 때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시작하는데 하루 만에 그냥 다 상담을 마감이 되는 이런 현상을 볼 때 이게 이런 수요가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죠. 메타버스 심리 상담이 다른 단과대에도 확대되면 좋겠네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는 이 메타버스 심리 상담이 사범대 자체 예산하고 그 다음에 단과대에 떨어진 교육 혁신 사업의 예산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만약에 다른 단과대 역시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될 거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희는 뭐 당연히 확대할 생각을 있고요. 사범대 학장님과 부학장님한테도 의논했지만 이거는 우리 본부 차원이라든지 고려대학교 전체로 확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협력해 나가면서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좋네요. 메타버스 심리상담 서비스는 이제 연구가 활발히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지식의 날개 KU 놀리지 또 다른 이야기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